혹시 계란을 이것과 같이 드셨다가 우리 콩팥이 녹아내렸다는 이야기 혹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의사 가운을 처음 입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그 계란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에요. 계란과 함께 드시는 특정한 음식들이 문제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건강을 챙기시겠다고 계란을 드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같이 드시고 있는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과 심장에 조용히 좋지 않은 것을 쌓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25년 넘게 콩팥병을 전문으로 보며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간 의사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분명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왜 몸이 자꾸만 안 좋아지는지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얼마 전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오셨던 68살 박 선생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구급차 4일엔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을 때 박 선생님께서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셨어요. 의료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했고 겨우 맥박을 다시 뛰게 해드렸지만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우리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보라색 찐 고구마만 드시면서 그 누구보다 건강을 살뜰히 챙겼는데 왜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겁니까? 저는 그 절규를 들으며 차트를 확인했고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져 있었고 피 속의 칼륨 수치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토록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드신 계란과 고구마가 만나서 몸속에서 예기치 못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드시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건강을 잃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무심코 드신 단 한 입이 콩팥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네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계란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아주 나쁜 음식 궁합들과 반대로 힘들어하는 콩팥도 되살려내는 최고의 음식 작공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주십시오. 이 이야기 하나가 다음번에는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나쁜 짝꿍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을철이면 집집마다 꼭 하나씩은 있는 과일, 감입니다. 흥시나 곶감, 그리고 단감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말이지요.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감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 그게 무슨 독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감은 비타민도 듬뿍 들어있고 맛도 달콤해서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간식이지요. 하지만 이 감이 계란과 만나는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제가 직접 돌봐드렸던 72살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여사님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고기보다는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느 늦가을 아침, 정 여사님께서는 평소처럼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잘 익은 달콤한 홍시 하나를 드셨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체증이라고 생각하셔서 소화제도 드시고 손가락도 따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은 명치 끝에서부터 등 뒤쪽까지 번져나갔고 나중에는 방바닥을 대골대골 구르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뱃속에서는
딱딱하게 굳은 무언가가 위장 입구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의사들은 이런 것을 위석이라고 부른답니다. 쉽게 말해 뱃속, 위장에 생긴 돌이라는 뜻이지요. 아니, 도대체 부드러운 계란과 말랑말랑한 감을 드셨는데 왜 뱃속에 돌이 생겼을까요? 그 주범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타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수분을 쭉 발아들이면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답니다. 정 여사님께서 드신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과 감에 들어있던 타닌 성분이 위장 속에서 만나서 꼼짝없이 굳어버린 것이지요. 순식간에 녹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덩이가 위장을 꽉 막아버리니 정 여사님은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었고 계속해서 힘없이 토하셨습니다. 몸에서는 물기가 심하게 빠져나갔고 혈압도 뚝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은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피 흐름이 나빠지면 그 순간 자기 할 일을 멈춰버린답니다. 의사들은 이런 것을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부르지요.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피를 걸러내지 못해서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결국 뱃속 돌을 깨내는 치료를 받고 며칠 동안 링거를 맞으며 겨우 콩팥 수치를 다시 좋게 만들 수 있었지요. 퇴원하시던 날 정 여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제 입으로 돌을 삼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지고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런 몸의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날 의학책인 동의보감에서도 감과 계란을 함께 먹지 말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단백질과 타닌이 만나 생기는 문제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적어도 서너 시간 동안은 감을 드시지 마세요. 그 잠깐의 달콤함이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에 돌을 만들고 소중한 콩팥에 큰 탈을 나게 할 수 있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이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을 공격해서 아픔을 주는 적이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 어르신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밥 대신 가장 많이 드시는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계란과 찐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목이 맬까봐 우유나 두유까지 곁들여서 말이지요.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속까지 든든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 식사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이 고구마가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박 선생님께서 응급실에 오셨던 이유도 바로 이 고구마 때문이었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지요. 콩팥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구마 속의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주니 참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 기능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이 칼륨이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콩팥의 거름망이 낡아 막히기 시작하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 찌꺼기가 생겨 우리 콩팥은 이미 일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칼륨이 잔뜩 들어있는 고구마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칼륨은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피 속의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가장 먼저 힘들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원래는 쿵짝쿵짝 규칙적으로 뛰어야 할 심장이 제멋대로 파르르 떨리게 된답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부르지요.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쿵 하고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질환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 선생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큰일을 당하실 뻔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감은 배가 아프기라도 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병원에 갈 신호라도 주지만 이 고칼륨 혈증은 아무런 몸에 이상 신호가 없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늘 하던 대로 편안히 계시다가 갑자기 소리도 못 내고 쓰러지시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몸에 손 쓸 틈도 없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고 해서 신무게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것이지요. 고구마 100g에는 무려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우리 손바닥만 한 고구마 하나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칼륨 양의 많은 부분을 채우게 되는데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이 많은 양을 제대로 감당해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노랗고 달콤한 호박고구마나 보라색 자색고구마는 맛이 단 만큼 칼륨도 더 많이 들어있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 낮다고는 들었지만 아직 환자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콩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무런 신호가 오지 않는답니다. 6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든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마다 칼륨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마와 단백질 덩어리인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은 지쳐서 잠시 쉬려는 콩팥을 억지로 깨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콩팥은 더 이상 못하겠다며 일을 멈춰버릴 것이고 그 안타까운 결과는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니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들으시면 내일 아침에도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고구마를 집어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종이에 칼륨 조심이라고 딱 네 글자만 적어보시겠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적으면 우리 마음이 이것을 중요한 정보로 생각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다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칼륨 조심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향긋한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지요. 계란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나서 마시는 쌉쌀한 녹차 한 모금은 정말 속까지 개운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어르신들이 계란을 드신 직후에 늘 하던 대로 차를 마시고 계신다면 그건 비싼 돈 주고 몸에 좋으라고 드신 보약을 내 몸속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답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65 사회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박사셨어요. 귀한 유정란만 골라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는 분이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 선생님의 얼굴은 늘 생기 없이 창백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니 피 속의 영양분 수치는 바닥이었고 콩팥에 쌓이는 찌꺼기 수치인 크레아틴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아서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드셔도 몸은 점점 기운을 잃고 콩팥은 자꾸만 힘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원인은 바로 강 선생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꼭 챙겨 드시던 진한 녹차 때문이었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문제였어요. 이 탄닌산은 계란 노른자에 듬뿍 들어있는 철분, 그리고 단백질과
서로 꽉 뭉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계란이 뱃속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진한 차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탄닌산이 계란의 좋은 영양소들을 꽉 잡아서 놓아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데 뭉쳐버린 덩어리들은 우리 몸에 스며들지 않는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 아니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커다란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청소부인 콩팥은 이 덩어리들을 걸러내려고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과로를 하게 된답니다. 영양분은 하나도 몸에 스며들지 못해 기운이 없고 콩팥은 쓸데없는 찌꺼기를 치우느라 힘들어지니 그야말로 우리 몸이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강 선생님께서는 값비싼 유정란을 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값비싼 찌꺼기를 드시고 계셨던 셈이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흔히 식당에서 밥을 드시고 나면 시원한 수정과나 따뜻한 녹차를 후식으로 주시는데 만약 계란 요리를 드셨다면 이 후식은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해 주셔야 합니다. 커피도 똑같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타닌 역시 계란의 칼슘과 철분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소변으로 다 내보내버린답니다. 그러면 뼈 건강과 기운 보충을 위해 드신 계란이 아무 소용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강 선생님처럼 힘들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란을 드신 후에는 적어도 1시간은 지나서 차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후식은 따뜻한 물이랍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이쿠 내가 그랬는데 하고 뜨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친구분들 10분 중 9분은 지금도 계란을 드시고 나서 녹차 한 잔의 편안함을 즐기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그분들이 더 이상 귀한 음식을 헛되이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콩팥이 불필요하게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이야기를 꼭 주변 분들께 전해주세요. 친구에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작은 행동이 훗날 친구의 콩팥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지켜주는 생명의 끈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내 마음이 답답하네, 왠지 억울하다 하고 느끼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속하게도 흐르는 세월 때문이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만약 그 정수기의 필터를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썼다면 그 필터가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찌꺼기가 꽉 막혀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물을 거르는 망은 다 낡아서 찢어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 콩팥이 바로 그 필터와 똑같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2개의 콩팥으로 지금까지 60년, 70년 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깨끗하게 걸러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 필터가 새 것처럼 쌩쌩했으니까 고구마에 칼륨이 들어오든 감에 탄닌이 들어오든 끄떡없이 걸러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피를 걸러내느라 콩팥 속에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아주 작은 필터들은 딱딱하게 굳었고 노폐물을 거르는 구멍은 자꾸만 좁아졌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콩팥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겉모습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콩팥 속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은 것이지요. 낡은 기계에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면 고장이 나듯이 나이 들고 지친 콩팥에 잘못된 음식 궁합이 들어가면 그것이 곧장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며 우리 어르신들께 제발 드시지 마세요 하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마세요. 이미 낡아버린 콩팥 필터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낡은 자동차도 기름칠을 잘 해주고 좋은 연료를 넣어주면 10년은 더 튼튼하게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우리에게는 지쳐있는 콩팥을 부드럽게 보듬어주고
꽉 막힌 피 흐름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기적 같은 고마운 친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의 낡은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줄 아주 고마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그렇다면 지치고 낡아버린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해줄 첫 번째 구원투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토마토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에이, 선생님,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하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토마토를 그냥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꼭 불에 익혀서 같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수준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피 흐름을 다시 건강하게 되살리는 약을 드시는 것과 같답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63살 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여사님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 2기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피 속의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지혈증까지 심한 상태셨답니다. 평소에 건강을 챙기시겠다고 고기도 잘 안 드시고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다 버리고 흰자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피 흐름은 계속 좁아지고 콩팥 수치는 자꾸만 안 좋아지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한 여사님께 약 처방을 해드리는 대신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을 꺼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풀어서 토마토랑 같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라고 말씀드렸지요.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신 한 여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정성껏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에 검사 결과를 보러 오신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한 여사님의 얼굴색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검붉고 칙칙했던 피부가 맑고 발그레한 빛으로 변해 있었고 무엇보다 피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험한 수준을 넘나들던 콩팥 수치가 편안한 상태로 돌아왔고 혈관을 꽉 막고 있던 나쁜 기름때 수치도 뚝 떨어져 있었답니다. 도대체 계란과 토마토 사이에서 어떤 마법이 일어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토마토의 붉은 빛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콩팥 혈관이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힘이 센 청소부랍니다. 그런데 이 기특한 성분에게도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생으로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아무리 비싼 토마토를 사서 그냥 씹어 드셔도 좋은 성분은 몸에 남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참 아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때 토마토에 열을 가하고 계란을 만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성분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계란 노른자의 좋은 지방과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힘이 무려 4배 넘게 껑충 뛰어오르거든요. 게다가 열을 가하면 토마토 속에 갇혀있던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사님이 드신 토마토 달걀볶음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였던 셈입니다. 계란의 부족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꽉 채워주고 토마토의 영양분이 잘 흡수되도록 계란이 도와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천생연분은 세상에 또 없지요. 맛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부드러운 계란과 새콤달콤한 토마토가 어우러져서 입맛 없는 아침에도 술술 넘어갑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쉽지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계란물을 부어서 쉬이 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지친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는데 안 드실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건강한 혈관과 맑은 콩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내일 아침 밥상에는 반드시 빨간 토마토와 노란 계란을 함께 올려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 같은 짝꿍 말고도 콩팥을 살리는 또 다른 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이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귀 기울여 주실수록
저는 더 신이 나서 제 진료 기록 속에 보물처럼 숨겨둔 비법들을 아낌없이 다 꺼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세주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 친구는 특히 피가 끈적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가 붉은 보석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짝꿍은 하얀 보약이라고 불리는 양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계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른자 속 기름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선뜻 젓가락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피가 탁하다는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늘 찜찜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의사의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양파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이웃나라 사람들이 심장병에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식탁마다 빠지지 않는 이 양파 덕분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파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 몸속 혈관 청소부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대장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계란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계란 노른자의 기름기가 우리 혈관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혈관 속에 끈적하게 쌓여있는 오래된 기름때까지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우리 콩팥은 사실 아주 미세한 핏줄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거대한 혈관 덩어리랍니다. 이 미세한 핏줄들에 기름이 끼면 콩팥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이때 양파가 들어가면 좁아진 콩팥 혈관을 시원하게 넓혀주고 피를 맑게 해서 콩팥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계란 요리를 하실 때 습관적으로 양파를 곁들여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보들보들한 양파 계란찜입니다. 양파를 아주 잘게 다져서 계란물에 듬뿍 넣고 찜을 해보십시오. 설탕을 넣지 않아도 양파 특유의 달큰한 맛이 우러나와서 입에 착 붙는 감칠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도 속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이지요. 혹은 양파를 채 썰어서 계란과 함께 볶아 드셔도 참 좋습니다. 이때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으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영양분은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계란에 양파 반 개를 썰어 넣는 그 작은 정성 하나가 사실은 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이 막히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귀찮다고 안 드실 이유가 없겠지요. 진료실에서 콩팥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바로 채소가 무서워서 입에도 안 대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선생님, 채소에 든 성분이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하죠. 물론 콩팥이 아주 많이 약해진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 채소를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나쁜 염증과 싸울 무기를 잃게 됩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속의 나쁜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염증을 싹 잡아주고 콩팥 독소를 씻어내주는 초록색 의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아마 시금치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시금치는 자칫 뱃속에 돌을 만들 위험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대신 브로콜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아요. 브로콜리에는 기적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기운을 깨워서 콩팥세포를 공격하는 독소들을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낡아서 삐걱거리는 콩팥 거름망에 녹이 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고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가 계란을 만나면 그 힘이 몇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강력해진다는 점이에요. 계란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브로콜리의 영양소와 손을 잡으면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냅니다. 마치 든든한 장군과 지혜로운 책사가 만나 승리를 이끄는 것과 같지요. 계란의 단백질이 손상된 콩팥을 고치는 벽돌이라면 브로콜리는 그 공사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셈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조리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브로콜리라도
잘못 요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브로콜리를 물에 넣고 푹 삶아버리면 좋은 성분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넣고 오븐 안쪽으로 살짝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씻어서 바로 찌지 마시고 칼로 잘게 썰어 놓은 뒤에 30분 정도 그대로 공기 중에 두어 보세요. 브로콜리가 칼에 썰리면서 영양분을 깨우는 효소가 활발해지는데 이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미리 썰어둔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아삭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계란 맛이 어우러져서 씹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혈관 속에 나쁜 염증들이 싹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칼륨 성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셔보세요. 채소를 뜨거운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서 그 양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시장에서 브로콜리 한 송이를 사보세요. 그것이 10년 뒤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채소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짝꿍인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채소는 우리 몸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짝꿍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저희 이야기를 멈추시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과 토마토를 드신다고 해도 요리하는 방법이 틀려버리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나는 그냥 대충 먹고 살다가 가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의 이야기를 그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까지 설득할 자신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귀한 몸을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키고 싶고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약속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생존 법칙입니다. 첫째로, 절대로 날계란이나 덜 익은 계란은 드시면 안 됩니다. 가끔 TV를 보면 갓 나은 계란을 톡 깨서 날로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식중독균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야 위장의 기운이 강해서 그런 균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 나쁜 균이 장을 뚫고 피 속으로 들어가면 온몸의 피를 오염시키고 면역력이 약해진 콩팥에 심한 감염을 일으켜 콩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란은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가 단단해질 때까지 푹 익혀서 드세요.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로, 기름에 튀기듯이 굽는 계란 프라이는 피하셔야 합니다.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튀겨서 가장자리가 바삭하고 갈색이 된 프라이, 참 맛있긴 하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그렇게 바삭한 프라이를 드시는 건 매일 아침 우리 콩팥에 녹이 슬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삶거나 찜기에 쪄서 드시는 거예요. 물로 요리하면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아서 나쁜 독소가 생기지 않고 소화도 제일 잘 된답니다. 셋째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딱 2알만 드세요.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5알, 6알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콩팥에 찌꺼기를 남기게 되거든요. 우리 콩팥이 무리하지 않고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딱 2알입니다. 이 2알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넷째로,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계란은 금메달이고 저녁에 먹는 계란은 동메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밤새 잠들었던 우리 몸의 기운을 깨워주고 배고픔도 오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소화력이 떨어지는 늦은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위장에 머물며 나쁜 기운을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밤에는 푹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로, 계란을 보관하실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놓아주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계란이 그냥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란에도 숨구멍이 있답니다. 둥근 쪽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계란이 숨을 쉽니다.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하고 둥근 쪽을 위로 향하게 두어야 계란이 싱싱하게 숨을 쉬고 노른자도 가운데에 예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절대 냉장고에 넣기 전에 물로 씻지 마세요. 껍질에 있는 보호막이 씻겨나가면 나쁜 균이 안으로 들어가기 쉬워지거든요. 먼지만 살짝 털어내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5가지 약속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면 충분하지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지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그 위험한 음식들, 그러니까 감과 고구마,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마시는 진한 차는 잠시 멀리해주세요. 대신 지친 콩팥을 살려주는 빨간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브로콜리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라 강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맞이할 앞날과 10년 뒤의 평온한 삶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우리 어르신들을 차가운 수술대, 미나 기계 소리만 요란한 병실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긴 시간 동안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걸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 대신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귀여운 손주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봄날 꽃구경을 가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행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아직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지적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 밥상을 바꾸는 그 작은 용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을 병원 천장이 아닌 세상 밖 푸른 하늘 아래로 이끌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마지막으로 굳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그리고 어르신들 스스로에게 증명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라고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훗날 우리 콩팥을 지키고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살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드리는 기도를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콩팥 지킴이 콩팥병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